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첼리만의 살기다 인천방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전기기사 기출문제의 가장 중요한 전력공학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회 때도 그랬고 2회 문제에서도 그랬고 자꾸 첫 번째 문제에 발전 파트를 넣고 있어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비등수용 원자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비등수용이 뭔지를 먼저 알고 가셔야 돼. 비등수용을 갖다가 제가 BWR이다라고 했는데, 이놈은 우리 화력발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대신에 연료를 석탄을 안 쓰고 우라늄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놈은 전에도 제가 그려드렸습니다만 보일러가 있겠고요, 여기서 끓인 놈을 과열증기로 만들고 터빈으로 들어가고, 그죠? 발전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수기 통해서 식힌 다음에 다시 보일러로 넣어줘. 이렇게 한 사이클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비등수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 나온 물이 끓여가지고 보일러로 들어가서 과열증기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계속 순환하다 보니까 방사선에 오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을 안 써요. 그럼 우리는 뭘 쓰고 있느냐? 바로 가압수형이라고 하는 PWR, 가압수형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압수형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을 딱 끊으면 됩니다. 이 부분을 끊어서 이쪽에서 온 놈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다시 이쪽 라인은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기수분리 장치예요. 다른 말로 열교환기라고 하죠.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가압수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요걸 많이 쓰고 요거는 안 쓰는데, 지금 문제는 이 비등수형에 대한 문제로서 잘못된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1번에 보시게 되면 증기 발생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증기 발생기가 필요한 건 바로 누굽니까? 가압수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번에서는 1번 바로 가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2번 들어갑니다. 전력교통 내부 이상전압 크기가 가장 큰 경우 물어봤어요. 7장 이상전압과 바우장치에서 이상전압은 두 가지로 발생하죠. 외부적인 원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방법, 즉 뇌입니다. 뇌, 직경뇌, 유도뇌, 뭐 이런 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또 이상전압이 발생합니다. 내부는 한 4가지가 될 거예요. 일선 지락 시의 전위 상승, 아니면 잔류전압에 의한 전위 상승, 아니면 무부하 시의 전위 상승.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열고 닫고 할 때 발생하는 개폐 서지에서 발생합니다. 자, 이 중에 개폐 서지에서 언제 가장 크게 발생합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4글자 사자성어를 외워달라고 했잖아요. 바로 무, 송, 충, 차가 되겠죠. 이 무송충차가 뭐야? 무보화시, 송전솔로, 충전전류 차단할 때가 가장 크다. 기본이 뭐 한 4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2번에서는 가장 클 때 무송충차만 찍으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답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답은 3번. 다음에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23번은 9장 배전솔로 구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망상 배전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했을 때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하죠. 네트워크가 뭐야? 그물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물 망자를 쓰는데, 그물 망자를 썼다는 얘기는 선이 많다는 얘기잖아. 선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바로 인축 감전사고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장점은 있어요. 선이 많아서 다 연결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급전선 2회선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회선이 휴전을 상태라 할지라도 다른데 전기 나갈 일이 없죠. 그래서 무정전 공급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뭐가 발생한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축 접지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문제점인데, 여기서는 인축 접지 사고가 적어진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죠. 24번 송전, 이건 이제 우리 안정도 할 때 그 정태 안전 극한 전력 배웠던 얘기인데요.
송전단의 전압을 VS, 수전단 전압을 VR이라 하고 솔로 리액턴스를 X를 했을 때 정상시에 밑줄치입니다. 최대 송전전력 이렇게 나왔어요. 그 최대 송전전력이다 라는데 우리 전송전력을 갖다가 PS를 한다면 기본식은 누가 들어가야 돼? 리액턴스 X분의 송전단 전압 VS의 수전단 전압 VR 여기에 사인의 델타라고 들어갈 건데 최대 전력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을 1로 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계략식은 얘만 들어가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4번에서는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옆으로 이동해서 25번 문제 갑니다. 자, 25번. 요거는 우리 4장 중성점 접지할 때 비접지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500kVA 단상배납기 상용 세대를 델타입니다. 델타. 그 다음에 예비 한 대를 갖는 변전소가 있습니다. 부하의 증가로 인해서 예비 변압기까지 동원해서 사용한다면 응할 수 있는 최대 부하는 다시 말하면 세 대가 델타 결선되어 있는데 혹시 몰라 한 대를 더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총 4대. 그 4대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전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4대가 결선이 안 되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2대씩 연결해서 V결선하는 얘기죠. 그러면 V결선이 2뱅크니까 V결선에 2뱅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배 잡아놓고 V결선은 어떻게 나옵니까? 한 대 용량이 몇 배? 루트 3배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 그러면 한 대 용량이 지금 얼마 나왔어요? 500. 따라서 얼마 나와야 돼? 1000 루트 3배가 나와야 되겠죠. 1000 루트 3. 그죠? 그래서 결론은 얼마? 1730kVA 정도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문제 가볼게요. 26번 배전용 변전소 밑줄 빵 칩니다. 우리 배전용 변전소가 뭘까요? 배전용. 그러니까 초고압 송전솔로 승합해서 오다가 우리 동네에 오면 다시 다운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다운하는 거니까 배전이란 말이 들어가면 요 놈을 다운시키겠구나. 강압하는 곳이군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하는 거니까 최강변압기 또는 뭐 강압변압기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하고 잡아주시고요. 다음에 27번. 그럼 반대로 올릴 때 뭐라고 그래요? 반대로 승합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때는 최승변압기라고 합니다. 26번은 그래서 답 1번이고 27번 들어갑니다. 삼상용 동그라미 빵치고요. 삼상이란 말이 들어서 일단은 앞에 삼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뭔 3이 있어야 돼? 루트 3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럼 루트 3이 있는 것은 답이 몇 번? 1번 아니면 4번이 될 거야. 혹시라도 2번이나 3번을 찍었다면요. 본인의 기능 중에 이 전기 기능이 없는 거야. 빨리 다른 직으로 바꾸셔야 돼. 1번이나 3번을 찍어주시면 되는데 전격 차단 용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용량은 뭐야? 전압과 전류만 갖고 따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압은 정해져 있죠. 전격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격 용량 하면은 전격 전압의 전격 전류, 충전 용량 하면 전격 전압의 충전 전류, 단락 용량 해도 전격 전압의 단락 전류가 되는 거잖아. 그죠? 전류 때문에 바뀝니다. 여기선 전격 차단 용량이 됐으니까 전격 전압의 전격 차단 전류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격 차단 전류로 들어가 있는 답은 1번인데 그러면 전격 차단 전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전격 차단 전류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차단 가능한 최대 전류를 말하죠. 그러니까 차단을 해야 되는 전류야. 쉽게 말하면 고장 전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 용량이 되는 거죠. 답은 1번하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28번 들어갑니다. 28번도 삼상에다가 동그라미 빵 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2장 선로정수와 코로나에서 배웠던 얘기인데요. 삼상 3선시 송전선로에서 각 선의 대지 정전 용량 값이 0.5096 마이크로페럿, 선 간의 정전 용량이 0.1295 마이크로페럿일 때 1선의 작용 정전 용량 밑줄 작용. 자, 작용을 구하시게 되면 작용 C는 대지 플러스 선간에다가 단상이면 2배, 삼상이면 3배라고 들어간다 그랬었죠. 지금은 삼상이란 말이 들어왔으니까 단상은 아니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선간의 3배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기를 눌러봅시다. 0.5096 플러스 3배에 곱하기 0.1295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약
0.9 정도. 옛날 문제는 이게 0.898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문제는 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0.9. 그래서 28번은 답을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29번 들어갑니다. 29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9번. 그림과 같은 송전기를 통해서 S점에서 삼성 단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락 전류는 얼마입니까? 단 선로 길이와 리액턴스는 각각 50km, 0.6 킬로미터입니다. 자, 1km당 0.6이라고 나왔습니다. 요 놈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제일 먼저 G1 발전기가 있고요. G2 발전기가 있습니다. 두 개가 병렬 운전하고요. 그 다음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 그런 다음에 요 지점에서 X, 즉 X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지금 이런 얘기죠. 용량을 보시게 되면 20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20%, 여기도 20%, 여기는 40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8%. 그 다음에 여기는 리액턴스 값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옆으로 이동해서 단락전류 IS를 계산해 보세요 하면은 두 가지예요. 임피던스가 있으면 Z분의 2 하면 돼. 근데 임피던스가 없어. 그럼 퍼센트가 있으면 퍼센트 Z분의 100 곱하기 I가 들어갈 건데 I 값 안 주잖아. 그럼 I 대신 누가 들어가야 돼? 삼상이면. 그렇죠. 루트 3 V분의 P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게 잡으셔야 돼. 이걸 구하려면 먼저 합성 퍼센트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20 기준에서 20, 40 기준에서 8.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큰 놈을 한번 기준해보자고. 선생님 저는 얘를 기준하겠습니다.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습니다. 20으로 맞추면 얘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4가 되겠지. 그러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에 얘를 40으로 기준 잡으면 더블 올라가니까 얘도 40이 될 것이고요. 요 놈도 40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40, 40, 40 기준 용량 잡았으니까 이제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퍼센트 리액턴스 X를 먼저 구해본다면 40과 40이 병렬이야. 밑에는 더해주고 위에는 곱하고. 아니면 똑같은 놈이 두 마리니까 반 나누면 돼. 여기에 플러스. 8%가 직렬이니까 그대로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로에서 발생하는 임피던스를 퍼센트로 환산해 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리액턴스 X 값이 주어지기를 선로가 50kg고요. 1kg당 6이래.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35이 나옵니다. 35. 그죠? 요 놈을 갖다가 퍼센트로 환산합시다. 그러면 퍼센트로 환산하게 되면 퍼센트 X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임피던스 있으니까 뭐 V제곱? 10V제곱 들어가면 되겠죠? 전류도 없으니까. 그럼 10 곱하기 V 값이 얼마야? 2차 측이 110kV라고 나왔죠? 네. 2차 측이 110kV니까 110의 제곱분의 용량은 40메가입니다. 그래서 40 곱하기 10의 3승 킬로로 환산해야 되니까 곱하기 리액턴스가 3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대략 얼마 나와? 9.92%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110kV 기준이에요. 왜? 10V제곱 PZ는 V의 기본 단위가 킬로볼트야. 그 다음에 용량이 다니는 KV이기 때문에 10의 3승을 해줬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9.92가 될 거니까 따라서 합성은 얼마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 20. 37이 나와야 되겠네요. 37.92%. 구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맨 위에 올라가서 다시 단락전류 계산해 볼게요. 단락전류 IS라는 놈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 나왔다? 37.92가 나왔고요. 요거 분의 100 곱하기 3상이니까 밑에는 뭔 3?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110kV 용량은 40메가니까 4만이 되겠네요. 킬로 단위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 눌러봤더니 대략 얼마가 나왔지요? 554A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라번이 될 건데 제가 풀어드렸습니다만 이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퍼센트로 한번 환산해서 합성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락전류 구하는 문제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지 풀어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뭐 하나 정도는 버릴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이제 3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0번에서는
전압 조정에 대한 얘기예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자, 제가 두 가지 잡아드릴게. 첫 번째는 전압 조정에 대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주파수 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전압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겠다. 제가 한번 요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우리 보면은 페란트 현상 있지 않습니까? 페란트 현상이 뭐예요? 송전단보다 수전단, 우리 집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이죠. 솔로 C 때문에. C 때문에 전압이 높아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L을 설치해. 병렬로. 이게 바로 불로 리액터, 병렬 리액터죠. 그러면 전압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 때문에 높아진 전압을 L로 잡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C나 L은 뭐야? 허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전력이죠. 다시 말해서 전압 조정할 때는 계통에 바로 무슨 전력 갖고 무효전력 갖고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 조정은 무효전력 갖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파수 조정은 도대체 뭘 갖고 합니까? 우리가 부하를 많이 써요. 그럼 한전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야, 얘네 부하를 너무 많이 쓰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다른 게 아니야. 바로 주파수 보고 보는 거야. 주파수 값이 계속 떨어지면 부하가 많이 걸렸다는 얘기거든. 그때는 어떻게? 발전 출력을 높여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발전 출력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조정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발전 출력은 바로 뭐야? 킬로와트니까 유효전력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전압 조정은 무효전력 갖고 하는 거고 주파수 조정은 유효전력 갖고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번에서는 계통의 무효전력을 조정합니다. 답을 4번으로 잡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다음에 31번 들어갑니다. 31번에서는 역률이 0.8에 2800kW 부하의 전련용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해서 합성 역률을 0.9로 계산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전련용 콘덴서 용량. 우리 10장 배전솔로 특성값 계산해 보시게 되면 역률 개선시 콘덴서 용량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세타1을 세타2로 계산할 때 콘덴서 용량. 자, 그러면 기본 공식 들어갈게요. 콘덴서 용량 QC란 놈은 소비전력 P에다가 가로 열고 먼젠트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 요 공식만 넣어주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소비전력이 2800kW라고 나왔으니까 2800 가로 열고 역률이 원래 0.8이었었지요. 그럼 0.8 사인은 0.6 마이너스 개선후가 얼마였습니까? 0.9죠. 그러면 위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먼저 사인은 러터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대략 얼마? 744 kVA가 나오겠죠. 그래서 744라고 나와 있는 답은 몇 번? 3번에 나와 있네요. 3번.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31번 해드렸고요. 이번엔 옆으로 이동해서 32번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제가 풀어드린 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32번이 최근에 한 두어 번 나왔던 것 같아요. 2번. 컴퓨터에 의한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슬랙 모션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슬랙 모션. 이 도대체 슬랙 모션이 뭐냐?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 되겠죠? 슬랙 모션의 초기치로 지정하는 값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 슬랙 모션이 바로 뭐냐면, 이 조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전압의 크기와 위상값을 지정해주는 이 발전기 모선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전기 모선이나 아니면 뭐 부하 모선 이렇게 들어갈 때는 유효전력이 주어져요. 지정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슬랙 모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전력 대신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전압의 크기와 그 다음에 위상각을 주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슬랙 모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슬랙 모선을 할 때 지정값을 들어가는 건 뭡니까? 하나는 딱 두 가지죠. 모선의 전압과 그 다음에 위상각.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번에서는 전압 크기와 위상각이라고 되어 있는 답을 3번하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33번도 이상전압 7장에 대한 얘기죠. 직경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직경례에 대한 방호설비 적당한. 우리 직경례는 누가 잡아야 돼? 맨 꼭대기에다가 선 하나 띄우잖아. 무슨 지선? 가공지선이죠. 그래서 가공지선 답 2번 되겠죠. 2번. 다음에 34번 들어갑니다. 저압 배전솔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물어봤어요. 배전솔로니까 뭐 9장 정도 되겠습니다.
저 뱅킹 방식은 전압 동요를 경감시킬 수 있다. 저 뱅킹 방식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뱅킹. 두 개를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2차 측을 서로 연결해서, 정기적으로 연결해서 서로 옮겨다 쓰겠다는 얘기죠. 딸릴 때. 그러니까 전압 변동 경감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밸런서는 단상 2선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밸런서가 뭐예요? 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만약에 선이 하나 있고요. 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여기에다가 내가 부하를 이렇게 걸었어. 부하를. 이러면은 불평이 생길 일이 없어. 그죠? 그러면 어디 생기느냐?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선이 하나 또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또 부하를 또 이렇게 걸어 놓은 거야. 그러면 이 부하 사이즈와 이 부하 사이즈가 달라지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해요. 불평형이. 이게 바로 전압 불평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권수비 1대1에 누굴 설치합니까? 바로 반권 변압기를 설치합니다. 권수비 1대1 똑같아. 100이면 100, 200이면 200 똑같이. 이게 바로 누구야? 저압 밸런서예요. 그럼 결론은 저압 밸런서는 언제 필요한 거야? 선이 몇 마리? 3마리에서 필요한 거죠. 단상 3선식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4번에서는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번 들어갑니다. 화력에 대한 얘기죠. 증기 터빈에서 팽창 도중에 있는 증기를 일부 축이 동그라미 빵. 요거를 보셔야 돼. 증기를 일부 축이. 이렇게 하는 것을 열 사이클 종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얘기인데요.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그려드렸습니다만 이런 얘기예요. 보일러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과열기가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터빈이 연결되고요. 발전기를 연결해서 돌립니다. 여기에 이제 복수기가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서 돌리고 난 증기를 다 식혀서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 증기를 다 버리지 말고 일부를 뽑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물을 데펴서 넣어주자는 얘기죠. 그죠? 이게 바로 일부를 축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기를 다시금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재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생 사이클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5번에서는 재생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 답을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3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 36번. 단상 2선이고요. 배전선로 말단의 지상 역류 코사인 세타인 부하 P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접속되어 있습니다. 선로 말단의 전압이 V볼트이고요. 선로 한 가닥의 저항, 여기 밑줄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선로 한 가닥. 왜 그러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단상 2선에서 저항값을 주잖아. 그러면 그거는 기준 2선 값이 다 주어진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한 선의 저항입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손실을 구할 때는 무조건 2배를 잡아주셔야 돼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송전단의 공급전력이라고 물어봤어. 송전단의 공급전력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한전에서 100을 우리한테 보내요. 그러면 100이라는 놈이 다 우리 집에 오나? 아니죠. 한 80이 와. 그 다음에 20은 손실로 날아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전송전력을 PS를 한다면 우리 집에 도착하는 전력에다가 플러스 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잡아주셔야 전체 송전 전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단상 2선이니까요. 전력은 그대로 P라고 봤을 때 우리 이렇게 봅시다. P란 놈은 단상이니까 얼마야? V, I, 코사인 세타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전류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 전류가 없으면 전류 I는 어떻게 구합니까? 반대로 넣으면 되니까 V 코사인 세타분의 P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손실은 어떻게 구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제곱 R로 구해. 만약에 한 선이란 말이 없다면.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왔어? 한 선이라고 했으니까 몇 배? 앞에 2배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죠. 자, 그랬을 때 I 자리에다가 얘만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P 플러스하고 요 I 자리에다가 2배에다가 I 자리에다 이제 얘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제곱이 들어갈 거니까 V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분의 P제곱이 될 것이고 곱하기 여기에 저항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원래 와트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킬로와트로 나왔으니까 0 몇 개예요. 와트로 바꾸면 10에 3성 이렇게 보태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 것만 찍어주면 돼요. 일단은 2배가 들어갈 것이고 V제곱 코사인 제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들어봤을 때 2배가 있고 V제곱 코사인 제곱이 있는 것은 몇 번? 바로 4번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4번. 다음에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7번. 37번은 선로, 기기 등의 절연 수준 저감 및 전력용 변압기의 단절연 밑줄, 변압기의 단절연.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고가 났을 때 전위 상승이 얼마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전위 상승이 최소. 우리가 쓰고 있는 바로 무슨 접지? 직접 접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답은 1번하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거의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 전위 상승 최소, 저감절연 가능, 뭐 단절연 가능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직접 접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번 들어갑니다. 부하전류 차단이 불가능한 전력 개폐 장치 물어봤어요. 이건 8장 보호기증 및 개폐 장치에 나왔던 얘기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부하전류가 개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가장 단순한 놈을 말하는 거네요. 가장 단순한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단로기가 있었죠. 디스컨덕팅 스위치.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부하전류만 개폐가 가능하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39번 얘기 들어갑니다. 39번. 최대 수용 전력이 3kW인 수용가가 3세대, 그 다음에 5kW 수용가가 6세대라고 할 때 이 수용가구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주상변압기 최소 용량, 단 역률은 1이고 수용가 간의 부등률은 1.3이라고 들어갔는데 이 문제는 제가 아예 맞는 공식을 하나 잡아줄게요. 여러분 시험장 갔을 때 이 변압기 용량이 얼마니라고 물어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한번 넣어주면 돼요. 첫 번째, 시험장 갔더니 설비 용량이 주어집니다. 지금처럼 설비 용량. 그 다음에 수용률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수용률이 나오면 무조건 곱하세요. 근데 지금처럼 여러 마리가 나오잖아. 그럼 각각 곱한 다음에 뭐 하면 돼? 시그마. 다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부등률입니다. 부등률. 두 번째 역률입니다. 역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해. 여러분 시험장 갔을 때 수용률이 나오면 무조건 곱하는 놈. 여러 개가 있으면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하면 돼. 그 다음에 부등률, 역률은 무조건 나누는 놈.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딱 넣고 가면 여기서 나온 문제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3kW가 3세대. 전체 양을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5kW가 6세대. 그 다음에 다 더하면 되겠죠? 수용률은 없으니까 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률이 1.3. 그 다음에 역률은 1. 있으나 마나니까 뭐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위에가 39가 나오니까 결론은 얼마 나와야 돼? 30kVA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요 공식 하나만 갖고 가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천막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풀어드렸고요. 옆으로 이동해서 마지막 4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0번. 자, 40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가공 송전선로에서 총 단면적이 같은 경우 단도체에 비교해서 복도체의 장점이 아닌 것. 복도체. 우리 2장 선호정 수학 코로나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 복도체라는 놈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당연히 좋은 놈이야. 그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집 앞에 차선은 1차선인데 이걸 2차선, 4차선 확장 공사한 거죠. 그러면 같은 시간대 더 많은 양의 물류량을 운반할 수 있어요. 훨씬 좋아지는 거죠. 도치수가 많아지니까 같은 시간대 더 많은 전력을 보낼 수가 있어. 좋아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쁜 놈 L은 줄어들고 C는 증가하고 다 좋은 얘기야. L은 줄어듭니다. C는 커집니다. 당연히 송전 용량 증가하지요. 내가 보낼 수 있는 송전 용량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뭐도 좋아져요? 안정도도 좋아지겠습니다. 안정도도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점. 가격이 비싸지겠지.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공사비가 저렴해집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사비가 저렴한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21년도 2회 전력공학 같이 풀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회 때 한번 인사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